이렇게 지난 타깃주 확인해 봤으니까요.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 하나하나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주역이죠, 반장님. 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내일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있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있죠. 삼성전자가 너무 커서 안 움직인다. 하지만 진짜 사이클의 바닥과 꼭대기에서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준 종목 역시도 삼성전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뉴스보다는 숫자가 그리고 기대보다는 실적이 먼저 움직이는 구간.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사이클의 한복판에 좀 서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상향은요, 핵심은 단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메모리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82% 증가한 이제 18조 3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D램 혼합 ASP가 한 31% 정도 그리고 낸드가 한 18% 정도 상승을 하는 공격적인 가격 상승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기 스팟 가격 반등이 아니라 서버 중심의 주문 강도가 매우 강한 상황에서 AI 데이터 사용량 증가라든가 그리고 교체 주기 도래가 겹치면서 일반 서버용 D램 수요가 중장기 가시성이 확보됐다는 점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데 서버용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PC나 모바일 메모리 공급은 오히려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즉 수요는 늘고 공급은 조절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가격 우상향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사이클에서 삼성전자는 가장 큰 캐파와 가장 긴 흐름으로 가격 상승의 과실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에 가장 냉정했던 부분은 역시나 이제 HBM 경쟁력이죠. HBM3에서 체면을 좀 많이 굳혔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HBM4에서는 판이 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HBM4 물량의 30% 이상을 공급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4세대 이제 AI 가습기인 루빈 플랫폼에 이제 탑재되면서 이제 품질 인증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죠. 이번 HBM4의 차별점 같은 경우는 자체 파운더리 4나노 공정 활용이라던가 경쟁사 대비 한 세대 앞선 D램 적용을 하고 그리고 평택 캠퍼스 중심의 대규모 증설까지 어떻게 보면 단순 메모리 공급이 아니라 파운더리와 메모리를 결합한 삼성전자만의 구조적 강점이 HBM4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HBM 매출은 내년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수요처 역시 꼭 엔비디아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AISC 기반의 AI 칩 전반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AI 반도체 판이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다시 중심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숫자로 다시 보면은 더 분명해지는데 삼성전자의 내년 기준의 밸류 같은 경우는 PER이 7.6, PBR이 1.4. 그러니까 실적은 급증하고 사이클은 상단을 향하고 AI나 HBM이라는 성장 서사까지 붙어 있는데 여전히 주가는 좀 저평가 영역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D램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단순히 공급 조절로 위한 게 아니라 AI 서버 중심의 수요 기반 가격 상승이라는 점에서는 과거 사이클보다 지속성이 높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AI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저평가 매력은 더 부각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대형주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 하락에 좀 조정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외인 기관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실적 상향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이라던가 업황 개선, 전형적인 상승 되돌림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 만큼요. 정고 돌파 후에 추세를 이어가 줄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내일 마이크론 실적도 꼭 봐야 되겠죠. 정리해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이제야 실적이 좀 따라오기 시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메모리 가격 그리고 HBM4, AI 반도체 그리고 여전히 낮은 밸류. 이 조합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구간은요. 사이클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 자주 오지 않고요. 지금은 뉴스에 반응할 때가 아니라 사이클 방향에 좀 올라타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삼성전자였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주가 전고점 뚫어낸 뒤에도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삼성전자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포스코 홀딩스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 종목들 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장님. 네. 포스코홀딩스를 아직도 그냥 철강주로만 보고 계신다면은 이 시대는 한참 뒤처진 겁니다. 이 기업은 지금 이제 철강의 바닥 위에서 이제 리튬이라는 성장 엔진을 얹고서 장기 박스권을 이제 스스로 좀 깨고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이유는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저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 재평가로 좀 넘어가는 구간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큰 변화는요, 이제 더 이상 리튬에 투자만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리튬 밸류체인을 실제로 완성해 가고 있다는 점인데, 호주 광산 인수를 통해서 원료 확보는 했고요. 그리고 그걸 정제해서 2차 전지 소재 생산까지 전 과정을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곧 원가 경쟁력, 그리고 공급 안정성, 그리고 장기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의미인데, 내년에도 상품 시장 전반은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리튬이나 히트로 같은 전략 광물은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나 ESS 확산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위에 있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지금도 반등 중에 있지만요, 계속 반등이 시작되는 순간에 포스코홀딩스는 단순 소재 기업이 아니라 광물 보유 가치까지 포함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철강 산업도 이제 더 이상 부담만 있는 건 아닌데, 중국 철강 감산이라던가 중국 일본산 열연에다 이제 반덤핑 관세 부과, 그리고 이제 2026년 초를 전후한 이제 재고 감소 흐름까지 어떻게 보면은 철강 업황은 천천히 분명히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좀 들어서긴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고요. 스프레드 개선이 크지 않음에도 비용 절감과 판매량 증가로 이익 방어 능력을 증명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4분기 이후에 내수 연령 가격 반등이 본격화된다면은 철강 부분은 더 이상 이제 리스크가 아니라 실적 하방을 단단히 받쳐주는 축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즉 철강은 바닥을 확인했고 성장은 이제 리튬과 2차 전지 소재가 좀 끌고 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밸류레이션은 여전히 PER 0.5배 수준,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광산, 그리고 철강, 2차 전지 소재를 모두 보유한 기업이 장부가의 절반 가격에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연간 1만 원 수준의 고배당 정책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요, 불확실한 시기에도 현금 흐름과 재무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정책들이죠. 시장에서는 아직 철강 업황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포스코홀딩스를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지만, 주가는 항상 이제 업황의 바닥에서 먼저 움직이고 지금은 실적의 피크가 아니라 밸류레이션 리레이팅이 좀 시작되는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박스 상단을 계속 돌파 시도 중에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들이나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에 비해서 반등의 폭은 강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저점을 지금 계속 높여가면서 되돌림 흐름을 시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한 차례 이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오히려 기관의 매수세는 대량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황은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요번에 이제 박스 돌파 전 얼마나 강한 거래 대금이 좀 붙어주는지, 그러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33만 원 선을 돌파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하나로 평가받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전략 광물과 2차 전지 소재까지 품은 기업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진 철강, 그리고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리튬까지, 그리고 여전히 낮은 밸류레이션과 고배당. 이 조합은 조정장에서 버티는 종목이 아니라 사이클이 돌아설 때 가장 먼저 재평가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오늘의 용의주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철강의 리튬까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정말 풍부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가 30